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장 우수했던 과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등급이었고요. 국어는 2.6등급, 그리고 수학은 3등급, 영어는 4등급. 그래서 전체 평균 교과가 2.9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 학기별 추이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어 같은 경우에 2등급, 3등급, 3등급의 순서였고요. 수학은 2등급, 2등급, 4등급, 영어는 전부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 1등급, 3등급의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에서 2.9등급으로 수능에 비해서 1등급 정도의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 매우 우수한 축에 속하게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자연계열 학생인데 2학년 2학기 때 수학의 원점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 과목 같은 경우 평소에 자신이 원하는 화학 같은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고요. 또 하나 선생님들이 세특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과목에서 교과 성적을 통해서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좀 심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학생 뭐 요즘에 좀 고민거리나 좀 성적이 하락하는 이유를 좀 알고 있나요? 그냥 이과에 오니까 제가 원래 했던 만큼 했는데 성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심리적인 압박 받지 말고 더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선생님께서 먼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을 제외한 이제 전반적인 비교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비교과 분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학생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제가 자율활동에서 맑음을 줬던 이유는 학생의 밝은 성격이라든가 적극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부회장이라든가 교내 합창대회에서의 그 지휘자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상 경력에서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학에 관련한 활동은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경시대회에 대한 수상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영어 뮤지컬 활동처럼 전공과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지만 학생의 리더십과 인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강점이라고 보여지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화학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 부분들이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 학습보조 도우미를 상당히 8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또한 학생의 성격이나 인성 부분에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전공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학생이 꾸준하게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세기에 있어서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독서 활동이었는데요. 실제로 학생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지만 앞으로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소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교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입니다. 성균관대 우리 학생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학생의 성적은 아까 처음에 성적을 분석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약 1등급 정도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균관대 공학에 대한 그 전체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수시를 70, 정시 경쟁력을 30으로 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정시에서의 상황이 을지대 성남이나 아니면 상명대 천안 정도 대학의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이 성적대에서의 학생들이 주로 그 수시를 지원하게 되면
서울여대라든가 아니면 순천향대라든가 내지는 한성대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경우에 거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30%를 상회하는 그런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수학과 영어 성적의 향상을 기본으로 해서 3등급 정도의 최저학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과와 종합 전형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은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긴 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은 아직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성균관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등급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과 자연 계열로 가다 보니까 학생이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석차에서 밀리다 보면 아무리 원점수를 높게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석차에서 밀려서 등급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성균관대 공학 계열의 이제 준비 상황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앞서도 이제 비교과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엮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면 아마 뭐 성균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 학생이 뭐 일정 부분 이상의 대학을 좀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학생이 이제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대학이 성균관대학교니까요.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 그 논술 전형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안성원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2016 기준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25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41.11대 1이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50.48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40과 논술 60을 뽑긴 하지만 학생부는 거의 변별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생, 원, 투 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저 등급을 보게 되면은 국어 A와 수학 B, 영어 그리고 탐구 하나 또 다른 탐구 하나에서 전체 등급 합이 3개 합에서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교과 같은 경우에 2 내지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다수 붙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학에서는 수능에선 1, 2등급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를 한다라면 실제로 최저 충족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거의 50% 정도는 최저를 충족한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과도 상향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또 기운을 잃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전형을 하나씩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화면 보시죠. 네, 안성원 선생님은 국민대 생명나노화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면접 전형을, 그리고 서상호 선생님께서는 서울여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화학전공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안성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전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오르기보다는 그래도 학교 안에서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 급간에서 교과 전형을 선택했었을 때 합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30% 이상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대학교 생명나노화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면접형을 추천하게 됐는데요. 네. 금년도에 모집한 인원은 총 10명이었고요. 전체 경쟁률은 8.7대 1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4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었는데 일단 6배수 정도로 학생부 100으로 1단계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3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전산 동의만 하면 되는 학생부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 영역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전 과목을 보게 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 또한 없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 기본 소양 면접 형태 1과 기본 소양 면접 형태 2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면접에서의 기본 점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면접 문제의 유형을 보면 현재 이슈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묻는 그런 유형과 또 하나는 수험생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성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합격자 전체 평균의 교과 성적이 국수형과에서 2.11등급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학생이 남아있는 2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와 3학년 1학기 때의 내신 성적을 충분히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시의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만큼 그 모의고사 점수만을 바탕으로 하는 타임머신 정시 예측기의 지원 예상 그 결과보다 여기서 추천해주신 것들이 조금 더 네, 더 그렇습니다. 나은 학교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어서 서상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전형 특징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서울여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3배수를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는 면접 40을 가미하고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 학생이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실천해 간다면은 목표를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